네 번째 절단 및 가공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 절단 장치 및 방법입니다. 가스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철과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절단 방법입니다. 강도는 합금강의 절단에 보통 이용이 되고요. 순서로는 우선 산소 아세틸렌 가스로 예열을 한 뒤에 고압산소를 켜줘서 절단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소광이나 저합금강은 산소 절단, 비철금속은 아크절단이나 분말가스 절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절단의 분류 보시겠습니다. 우선 크게 가스로 절단을 하냐 그리고 아크로 절단을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이 가스 절단에는 보통 가스 절단, 그리고 분말가스 절단, 가스 시공 등이 있겠습니다. 아크 절단에는 탄소 아크 절단, 금속 아크 절단, 산소 아크 절단 이렇게 세 가지의 일반적인 아크 절단 방법이 있고요.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불활성 가스 아크 절단, 그리고 아크 에어 가우징, 그리고 플라즈마 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 제트 절단 등이 있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아크 절단에는 어떤 가스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티그 절단, 그리고 미그 절단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 단원의 첫 번째 부분에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 분류 부분은 학습하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스 절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입니다. 절단의 조건부터 보시겠습니다. 드래그가 가능한 작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드래그라고 하는 것은 산화작용과 절단이 느려져서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드래그라고 하는데요. 이 드래그는 우선 절단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는 가능한 한 작은 것이 가장 좋겠고요. 이 드래그는 가스 절단 표준 드래그 길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판 두께의 20%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양을 늘려주거나 절단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산소와 절단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절단의 조건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열 불꽃 보시겠습니다. 예열 불꽃에는 우선 아세틸렌 가스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가스 절단 시의 예열 불꽃은 우선 예열 불꽃이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 절단면이 거칠어지고 모서리가 용융돼서 둥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열 불꽃이 약할 경우에는 절단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절단이 중단되기 쉽고 드래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단 시에는 적정한 예열 불꽃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세틸렌 가스와 프로판 가스를 비교해서 나타난 표입니다.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중성 불꽃을 만들기 쉽다는 특징이 있고요. 얇은 판인 박판 절단 시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 영향이 적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프로판 가스는 이에 비해서 절단면이 미세해서 굉장히 깨끗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슬래그 제거도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판 절단 시 빠르게 절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교를 할 때 프로판 가스가 아세틸렌 가스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징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절단 보시겠습니다. 플라즈마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절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플라즈마에 대한 정의,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4의 물리 상태라고도 하는 것이 플라즈마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헬륨, 수소, 주기율표 18쪽 원소들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아크보다도 더욱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 불꽃을 사용을 한다는 점을 가지고 절단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플라즈마 절단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행형 아크 절단과 비이행형 아크 절단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재와 텅스텐 전극과의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 플라즈마를 가지고 절단하는 것이 이행형 아크 절단이 되겠습니다. 이 모재와 전극 사이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 이것이 이행형 아크 절단이었고요. 모재가 아니라 이 텅스텐 전극과 수랭 노즐 사이
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이 비이행형 아크 절단이 되겠습니다. 모재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랭 노즐에 직접 연결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이행형 아크 절단과 비이행형 아크 절단을 비교하는 문제 종종 출제됐었습니다. 다음은 특수가스 절단 및 아크 절단 보시겠습니다. 특수가스 절단에는 고속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절단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아크 절단에는 이 탄소 아크 절단과 금속 아크 절단, 산소 아크 절단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또는 흑연, 전극봉과 금속 사이에서 아크를 일으켜서 금속의 일부를 용융하고 제거하는 절단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주로 직류 전극성이 사용이 됩니다. 교류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로 전극성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아크 절단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잘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절단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절단 방법이 어려울 때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속아크 절단은 탄소 전극봉 대신에 절단 전용의 특수 피복을 입힌 피복봉을 사용해서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직류 전극성이 적합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수 피복을 입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아크 절단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속이 빈 피복 아크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이 아크를 이용한 가스 절단법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직류 전극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것은 수중 해체 작업에 이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활성 가스 아크 절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 아크 절단, 금속 아크 절단, 산소 아크 절단은 일반적인 가스 아크 절단 방법이었고요. 불활성 가스 아크 절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이나 헬륨 등과 같이 금속과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불활성 가스를 유출시키면서 절단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티그 절단과 미그 절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티그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텅스턴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절단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열적 핀치 효과에 의해서 고온 고속의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 열적 핀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나 플라즈마 내에서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을 핀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핀치 효과에 의해서 고온 고속의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절단하는 방법이 티그 절단이 되겠습니다. 이 티그 절단에서는요, 우선 직류 전극성을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고요. 티그 절단에서는 주로 아르곤과 수소 혼합가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티그 절단은 구리 및 구리 합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스테인강 등 금속재료 절단에만 사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미그 절단은 티그 절단과 비교를 해서 티그 절단은 직류 전극성이었죠. 미그 절단은 직류 역극성을 사용한다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가스 아크 절단입니다. 이것 또한 그 열적 핀치 효과를 이용하게 되고요. 아르곤, 수소, 질소, 수소 및 수동 절단으로는 아르곤, 수소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스테인강 등의 비철 금속 절단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극을 어디에 연결하냐에 따라서 이행형 플라즈마 아크 절단, 비이행형 플라즈마 아크 절단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절단 및 가스 가공입니다. 첫 번째로 불말 절단 보시겠습니다. 주철, 고합금간, 비철 금속 등은 보통 가스 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이나 플러스 분말을 압축 공기 또는 압축 질소에 혼입해서 절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분말 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말 절단은 철, 비철, 콘크리트까지 모두 절단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범위가 높은 절단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절단멸이 매끄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중 절단입니다. 수중 절단은 우선 침몰선 해체, 교량 건설에 주요 사용이 됩니다. 지상에서보다 4배에서 8배 많은 양의 가스를 사용하고 압력은 1.5에서 2배 정도, 절단 속도는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 수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스렌, 프로판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산소창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늘고 긴 강관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열 영향부가 굉장히 좁고 효율이 높은 절단 방법으로서 이 후판의 절단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절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강 슬래그 덩어리라든지 암석 등의 이런 단단한 것들의 절단에 그리고 구멍 뚫기에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겹치기 포겜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6mm의 비교적 얇은 판을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장 겹쳐놓고 한 번에 절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열할 때는 일반적으로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쓰는데 가스와 프로판 가스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때 프로판 가스가 아세틸렌 가스보다 조금 더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듯이 이 산소 프로판 불꽃으로 많은 양의 판을 폭에서 한꺼번에 절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크 에어 가우징입니다. 뒤에 나오는 가스 가우징, 그 다음에 스카핑까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우징이라 함은 주로 크랙을 제거하기 위해서 홈을 깊게 파는 방법을 가우징이라고 합니다. 탄소 아크 절단의 압축 공기를 병용해서 전극 홀더의 구멍에 탄소 전극봉에 나란히 분출하는 고속의 공기를 분출시켜서 홈을 파내는 방법이 아크 에어 가우징이 되겠고요. 이것은 충분한 용량의 과부하 방지 장치가 부착된 직류 역극성 전원이 권장됩니다. 특징으로는 소음이 없고 작업 능률이 가스 가우징보다 두세 배 높다는 점,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모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철, 비철 금속이 모두 가용하다는 거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가스 가우징입니다. 가스 가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토치를 사용해서 용접 부분의 뒷면을 따내거나 유형, H형 용접 홈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법으로 가스 파내기라도 합니다. 가우징은 홈 파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스 가우징은 아크 에어 가우징과는 달리 비철 합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스카핑 보시겠습니다. 스카핑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표면의 개재물, 탈탄층, 그리고 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가우징과는 달리 표면을 얇고 넓게 깎는 가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홈을 깊게 파거나 크랙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을 가우징이라고 하고요. 스카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고 얇은 표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카핑 같은 경우에는 용접 전후에 불필요한 금속이나 결함 부위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제강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워터제트 절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물의 압력을 초과압 이상으로 압축해서 절단하는 방법, 워터제트 절단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4의 물리 상태라고도 한다. 이게 플라즈마의 정의였죠. 비이행형 아크 절단은 텅센 전극과 수랭 노즐과의 사이에서 아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 맞죠? 그에 비해서 모재 사이에서 발생시키는 것이 이행형이었죠.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정선택지가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아크 플라즈마의 온도는 5000도의 열원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5000도가 아니라 만도에서 3만도 정도의 고온 플라즈마를 분출시켜 작업하는 방법이 아크 플라즈마 절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잘못 설명한 5선택지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에어 가우징에 가장 적합한 홀더 전원은, 이 아크 에어 가우징은 충분한 용량의 과부하 방지 장치가 부착된 직류 역극성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드렸었죠. 여기에서 줄임말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우선 직류는 DC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RP, R은 리버스가 되겠고요. S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CRP는 역극성, DCSP는 정극성을 뜻합니다. 가장 적합한 홀더 전원은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직류 역극성 전원을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잡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를 사용해서 용접 뒷면의 그 홈을 따내거나 유형 H형으로 용접 홈을 가공하는 것, 일명 가스 파내기라고 하는 것이 가우징이었죠. 가우징. 파내기와 가우징은 같은 뜻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 파내기라고 부르는 가공법은 가스 가우징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